사람들은 서로 사랑하고 결혼하면 당연히 행복할 것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삶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거센 폭풍처럼 몰아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조용히 조금씩 금이 가는 방식으로 찾아옵니다.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눈길도 말 한마디도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27살에 결혼했습니다. 사회와 가정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던 나이에 그는 성실하고 능력 있는 남편이었습니다. 주간에는 회사원으로 일하고 야간에는 자신의 사업을 돌보는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엔 친구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하곤 했습니다. 우리 남편은 미래를 위해 이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이야. 그 말 한마디가 늦은 밤 홀로 밥상을 지킬 때마다 위로가 되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남편은 점점 늦게 들어왔고 어떤 날은 아예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처음엔 기다렸습니다. 기다림 속엔 희망이 있었고 점점 걱정이 되었고 마지막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게 되었을 때 그녀는 이미 상처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침묵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의 외투 주머니에서 두 사람이 함께한 식당 영수증을 발견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남편의 전화기에는 사업 파트너라는 이름이 저장된 여성이 있었습니다. 한때 가족 모임에도 참석했던 그 여성이 이제는 남편의 밤을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은 복종이 아니라 관찰이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돈을 보내고 아이를 챙기곤 했지만 그녀와의 대화는 점점 사라졌습니다. 마치 집안에서 그녀는 단지 집을 지키는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한 번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유를 원한다면 말해줘. 그러나 남편은 말없이 집을 떠났고 그 후로 그는 다른 여인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그 후 남편은 두 집을 오가며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집은 이제 잠시 머무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소란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외도를 들추지도 주변에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자신만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조용히 견뎠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혼을 권했습니다. 하지만 이혼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이, 재산, 가족, 명예, 모든 것을 감수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엔 너무 많은 무게가 따랐습니다. 그러던 중 그녀는 한 상담 방송에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이혼하지 못하겠다면 적어도 무시하라. 그 말은 그녀의 마음을 강하게 흔들었습니다. 그녀는 재산 목록을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공동 명의로 되어 있는 것들을 확인하고 가능한 것들은 아이 명의로 바꾸었습니다. 이는 싸움이 아니라 대비였습니다. 그녀는 요가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먹으며 남편을 잊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밤이 되어도 그녀는 남편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아이와 함께 외식을 하고 산책을 하며 스스로를 돌보았습니다. 남편에게 먹을 것을 챙기지 않았고 하루 일과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내가 아니라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며칠 만에 집에 돌아왔을 때 그녀는 조용히 차를 마시며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순간 멈칫했습니다. 책망도 따지지도 않는 그 고요함 속에서 남편은 처음으로 아내에게서 멀어진 것을 실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붙잡아야 할 것은 남편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었습니다. 남편이 다른 집으로 옮겨간 날부터 그녀의 집은 진짜 집이 되었습니다. 다툼도 없고
퇴근 후 들어오는 익숙한 발소리도 사라졌습니다. 모든 것이 조용했고 겉으로는 평온했지만 그녀의 마음 한켠에서는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는 불꽃이 밤마다 그녀의 가슴을 태웠습니다. 언제부터 남편이 다른 여자를 사랑하게 되었는지는 그녀도 알 수 없었습니다. 처음 만남에서 눈길이 조금 오래 머문 순간이었을까요? 아니면 아무렇지 않게 시작된 사업 이야기 속 한 잔의 커피였을까요? 아니면 그저 그녀가 너무 익숙해져 버린 존재가 되어버린 걸까요? 남편은 더 이상 그녀를 설레게 하지 않았고 그녀도 더 이상 남편에게 특별한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이란 하루하루의 반복 속에서도 서로를 지켜주는 약속이 아니었던가요? 그녀는 조용히 기다리면 언젠가는 남편이 돌아올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조용할수록 남편은 더 멀어졌습니다. 남편은 아무런 말도 없이 집을 나갔습니다. 설명도 최소한의 존중도 없이 그저 떠났습니다. 가족을 등지고 다른 여자의 품으로. 무엇보다도 그녀를 아프게 했던 건 배신보다도 무시였습니다. 그 여자는 그녀보다 몇 살 어렸고 미국에서 네일샵을 운영하며 돈도 잘 벌었으며 말투도 부드럽고 남자를 잘 다뤘습니다. 그녀는 들었습니다. 그 여자는 능력이 있어. 남편이 꼼짝도 못한다더라. 사람들은 그렇게 수군거렸습니다. 그녀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허탈했습니다. 몇 년간 쌓아온 믿음과 사랑이 고작 달콤한 말과 몇 번의 외식으로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이 허탈했습니다. 남편은 그녀의 존재를 지우기 위해 연락처를 차단하고 가족과의 연결고리를 모두 끊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굳이 물어보지 않아도 남편의 삶을 알 수 있었습니다. SNS에 올라오는 사진, 여행 영상, 생일 파티. 그녀는 수많은 경로를 통해 남편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와 아이를 안고 웃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녀의 가슴은 무너졌습니다. 그녀의 자식은 아무런 관심도 받지 못했는데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아들의 방을 정리하다 작은 노트를 발견했습니다. 거기엔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아빠가 오랜만에 집에 왔으면 좋겠어. 엄마가 자주 슬퍼 보여.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무너지면 아이는 어디에 기대야 할까? 그녀는 보호 본능을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자신과 아이를 위한 보호. 재산을, 가족을, 명예를 지키기 위한 본능이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남편에게 돌아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돌아올 사람이라면 이미 돌아왔을 것입니다. 그는 이미 그 울타리 밖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이혼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였습니다. 재산, 자녀 양육권, 공동명예 확인. 그 모든 걸 하나하나 파악해 나가며 그녀는 두려움을 줄이고 자신감을 키워갔습니다. 재산 중 일부를 자녀 명의로 옮겼습니다. 그것은 남편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오늘은 혼자라던 여자가 내일은 법적 아내가 될 수도 있다는 걸 그녀는 알았습니다. 새벽마다 그녀는 일어나 조깅을 했습니다. 이제는 남편을 위한 커피가 아닌 자신을 위한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음악과 책, 일기와 명상의 시간이 그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녀는 이제 거울을 보며 눈물 없이 자신을 마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첫 번째 승리였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남을 바꿀 수 없다면 자신을 바꾸어라. 그러나 결혼 후 10년 넘게 가족을 위해 살아온 여자가 자신을 바꾼다는 것은 조용하지만 깊은 전쟁과도 같습니다.
눈물 없는 전쟁. 피는 안 나지만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녀는 처음엔 버틸 수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매일 외면당하며 무시당하며 살다 보니 그녀는 어느새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없는 삶을 시작했습니다. 집안일을 하며 남편이 올 때를 기다리지 않았고 식사도 남편의 몫을 챙기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이라는 말은 그녀의 머릿속에서 사라졌습니다. 옷장도 바꾸었습니다. 남편을 기쁘게 하려던 야른 잠옷은 사라지고 대신 운동복과 러닝화가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부드러운 어깨가 아닌 튼튼한 두 발이 필요했습니다. 아침엔 집밥 대신 밖에서 아침을 먹었습니다. 커피도 주문하며 자신만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혼자 카페에 앉아 거리를 바라보며 그녀는 허전함이 아닌 가벼움을 느꼈습니다. 마음속 먼지가 씻겨나간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고 어색했지만 그것은 오롯이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색감 속에 쓸쓸함을 쏟아붓고 그 안에서 위안을 찾았습니다. 새로 사귄 친구들은 모두 여성들이었고 그들은 남편이 아닌 그녀의 마음 상태를 물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진정한 공감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남편의 SNS를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그의 사진, 글, 행적은 이제 아무런 의미도 없는 풍경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왜 이혼하지 않으세요?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원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혼 증서가 있어도 남처럼 사는 이들이 있고 그녀는 이제 그 종이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이혼이 해방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오히려 새로운 고통과 외로움, 경제적 어려움이 따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그녀는 이혼 대신 내면의 해방을 선택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규칙을 세웠습니다. 남편의 일정을 묻지 않기, 늦은 귀가 시 문을 열어주지 않기, 남편을 위한 집안일 금지, 아이에게 아버지를 기대하게 하지도 나쁘게 말하지도 않기, 누구도 그녀의 평온을 흔들지 못하게 할 것. 어느 날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반성해서가 아니라 그 여자가 해외에 간 사이 머물 곳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짐을 들고 피곤한 얼굴로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문을 열고 바닥을 닦았습니다. 눈물도 말도 화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뭔가를 기대했지만 그녀는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그는 이제 그저 아는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그녀는 아이와 단둘이 식사했습니다. 남편은 조용히 바라보았지만 아무도 그에게 밥을 주지 않았고 아무도 그를 쫓아내지도 않았습니다. 정적 속에 수저부딪히는 소리만이 방 안을 맴돌았습니다. 그녀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방문은 잠겼고 불은 꺼졌습니다. 남편은 소파에서 잠들었습니다. 더 이상 그의 자리가 아닌 집에서 그녀는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신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제 그녀의 삶 속에 남편은 더 이상 선택의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 남편은 가끔 돌아왔다가 다시 떠났습니다. 그녀는 묻지 않았습니다. 신경 쓰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아이와 자신의 삶만을 위해 하루를 살아갔습니다. 그녀가 지킨 것은 오직 4가지였습니다. 재산, 건강, 자존심, 그리고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지을 수 있는 미소. 시간은 모든 상처를 치유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상처와 함께 사는 법을 익히게 할 뿐입니다.
남편이 집을 잠시 들렀다 떠나는 생활을 한 지도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기다리지도, 기대하지도, 화내지도 않았습니다. 남편과 관련된 감정은 오래된 책처럼 기억 속 어딘가에 놓여 있었고, 먼지가 쌓여 제목조차 희미해졌습니다. 그녀는 어둠에서 벗어났습니다. 빠르게 뛰어나온 것이 아니라 단단히 버티면서 그렇게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그녀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그녀 자신뿐이라는 사실을. 매일 아침 그녀는 옥상에서 요가를 했습니다. 옆집 지붕 너머로 해가 떠오를 때마다 그녀의 마음에도 새벽이 찾아왔습니다. 조용하지만 단단한 재탄생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에게 여전히 사랑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더 이상 사랑이 전부는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평온함, 내면의 자유, 그리고 깨어있는 선택이었습니다. 점심시간, 그녀는 혼자 작은 식당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화장도 하지 않았고 화려한 옷도 없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맑았고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종업원이 물었습니다. 선생님이세요? 그녀는 그저 미소 지었습니다. 어떤 직업이든 상관없었습니다. 그녀는 삶의 끝에서 다시 일어선 사람이었기에. 그녀의 아들은 아버지 없이 자랐지만 사랑이 부족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버지를 나쁘게 말하지도 미화하지도 않았습니다. 아이가 세상을 공정하게 바라보길 바랐기 때문입니다. 어른도 실수할 수 있으며 실수는 자신을 포기해야 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물었습니다. 엄마는 슬퍼요? 그녀는 잠시 멈췄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슬퍼. 하지만 그 슬픔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웠어. 그리고 너는 엄마가 무너지지 않은 이유야. 그녀는 남편을 공개적으로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선택을 강요하지도 않았습니다. 강요해야만 이어지는 관계라면 이미 그 의미를 잃은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의 내연녀는 몇 년 후 결혼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남편이 돌아오려 했다는 소문도 들렸지만 그녀는 이미 마음속에서 아주 먼 곳에 있었습니다. 그곳엔 더 이상 돌아올 자리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가끔 집에 들르곤 했습니다. 문은 열려 있었지만 그 집은 더 이상 그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이긴 사람이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승자는 남편을 붙잡은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끝까지 지켜낸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오후 바람이 창문을 스치고 지나갈 때 그녀는 처음으로 적은 일기장을 꺼내 다시 읽었습니다. 그땐 글씨가 떨렸지만 지금 그녀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알았습니다. 수많은 여성이 오늘도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어떤 이는 이혼을 선택하고 어떤 이는 용서를, 또 어떤 이는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은 채 살아갑니다. 무엇을 선택하든 가장 중요한 건 단 하나입니다. 자신을 잃지 않는 것. 그녀는 이혼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별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제 누구의 허락 없이도 자유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혹시 당신도 무너진 결혼 속에서 길을 잃고 있다면 꼭 기억하세요. 당신의 삶에서 당신이 작아져서는 안 됩니다. 재산도, 건강도, 자존심도, 그리고 마음의 평온도 꼭 지켜야 합니다. 이혼을 하든 하지 않든 자신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더 많은 진심 어린 이야기와 공감의 시간을 원하신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함께 해주세요.